자, 이 세션 2부 기후위기 물관리 방안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조병욱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역대급 강수량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피해가 많았고 충남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뭄으로 인해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 내용을 통해 충청남도의 물관리 방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오늘 진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 발제자 2분과 좌장을 포함한 토론자 3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발표는 각각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토론은 전체 15분, 개인별 5분 내외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 한국일보 윤영권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제자 충남대학교 노재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기후환경연구소 김호 기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공상영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충남연구원 김홍수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붕괴 시대 물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일보 윤영권 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윤영권입니다. 저는 현장 취재를 통해서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 변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기후 붕괴라는 말을 쓰고 결국은 이제 기후 파탄까지 가는데 이것은 이제 제 비서죠. 인공지능 비서가 이제 제가 이런 발표를 할 테니까 좀 여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도심이고 이렇게 수면이 지구 온난화로 1m 이상 상승했을 때 몇 개 도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파탄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올해 7월 17일 새벽에 5시부터 8시 사이 3시간 동안에 시간당 90mm 금강 홍수통제소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군 덕산면 그 윤봉길 사당이 있습니다. 그쪽 근처에서 이 극한 호우라, 폭우를 넘어서 호우라고 그러는데 농어촌공사 직원들 말을 빌리면은 당시에 한 30여 명이 예산군 지역에 그 제방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공포가 엄습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다고 그럽니다. 평생 처음 이런 물난리를 겪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기사를 쓴 건데 아래 사진 보면 민가 바로 뚝이 무너져서 물이 잠긴 직후에 제가 이제 요 현장을 갔을 때 이제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 재앙이긴 한데 결국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갔을 때 높은 뚝 위로 이건 이제 삽교천 그 뚝 위로 올라온 이제 소인데 이 소는 지금 아마 걷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요 마을이 사람 가구가 하포리 2구가 한 20여 가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송아지가 이날 한 70여 마리가 물에 수장이 됐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면 그런데 하여튼 죽었죠. 하루 새벽에 3시간 동안 내린 비로 갑자기. 그래서 요 송아지를 잃어버린 어미가 아직 자기 본인도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그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지금 비닐하우스 내 농경지 침수뿐만 아니라 뭐 농기계도 다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방이 붕괴가 되고 범람인데 붕괴가 되는데 우리나라 지방하천 국가적 제방 붕괴 제방에 대해 설계는 100년 정도를 100년에 한 번 정도 큰 비가 내렸을 때를 감안해서 그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제방.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500년 이게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5배가 넘는 걸 설계죠. 이 수치로 간단히 보면 이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 지금 성리천 보이는 사진이 이 제방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까 소가 죽거나 이런 사건이 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다 흙이죠. 이게 이거 지방하천이고 지방하천의 그 가장 큰 단점이 흙제방이라는 게 대부분 흙제방이다 보니까 저렇게 폭우가 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는 지방하천에서 이제 삽교천 연결된 국가하천 바로 진입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더 많아지고 물살이 빠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흙으로만 사던 문제는 2년 전부터 이 제방 뚝을 보강한다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보강한다는 거 적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결국 인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방 뚝이 이 성리천하고 바로 인근에 이제 국가하천 삽교천이 있어요. 삽교천은 이제 국가하천인데 불구하고 삽교천도 범람으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삽교천 범람의 이유가 뭐냐면은 제방의 그 아래 그 하천 고수부지죠. 거기가 자꾸 흙이 쌓였던 거죠. 준설 안에 흙을 퍼내서 준설해야 되는데 흙 파내지 않아서 그 자꾸 쌓였던 겁니다. 쌓이다 보니까 아까 소가 살았던 그 하포리의 마을보다 훨씬 더 제방 그 바닥이 더 높은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비가 폭우가 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런 인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당 저수지가 관리가 잘못돼서 뭐 침수가 됐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뭐 저도 언론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농어촌사나 이런 거 어렵다. 이거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이 있었죠 이게. 자, 그런데 실제 이제 방류량이라 이런 걸 조절하고 금강 홍수통제소하고 이 농어촌사하고 저수지 관리하는데 기관하고 서로 새벽에 아주 유기적으로 관리를 잘했지만은 어쩔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폭우 이것이 이렇게 재앙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소가 예산군에서만 300마리 정도 소가 죽거나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돈으로 또 막아요. 특별 재난지역이다 해가지고 몇백억씩 지원합니다. 몇천억 전국적으로. 자,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느냐. 내년에 가면 또 발생합니다. 내년에 또 특별 재난지역 또 선포해요. 이게. 자,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가. 오늘 발제 내용이 바로 인재인데 인재라는 것은 결국은 홍수에 대한 대비,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금 뭐 흙제방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자,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장과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는 지방하천, 즉 지방하천은 뭐냐면은 대개 마을 민가가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거나 축사를 하는 분들이 지방하천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방하천이 저렇게 취약한데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부터는 지방하천은 이제 손을 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또 농어촌공사의 노경민 박사 이분은 지방하천 손을 댈 때 준설을 해 바닥을 파내서 그 흙을 가지고 농지에 올려서 농지를 좀 높여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준설을 해서 그 흙을 농지로 쌓자라 이런 또 모두 흙제방이 아니라 다는 아니지만은 지방하천의 일부 유실되거나 범람하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것을 진단을 해서 지방하천도 저렇게 돌보나 이렇게 아니면 뭐 콘크리트 제방이든 이렇게 좀 보강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방하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하천이 한 69개 정도 되고요. 지방하천이 한 3,600개 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 전체 킬로미터로 쓰면 3만 킬로 정도 되는 길이가, 국가하천이 한 3,600 킬로 정도 되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뭐 지방하천이 그 길이가 깁니다. 결국은 우리 지방하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저는 삽교, 하폴이라 예산군 이런 사고를 통해서 얻는 교훈, 지방하천 관리를 해야 된다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하천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전체 대주제 탄소중립 관련돼서 이런 플라스틱이 이건 작은 오피스텔, 세종인 작은 오피스텔인데 일주일에 이거 작은 오피스텔은 800가구가 사는 오피스텔인데 일주일마다 이 정도 분량이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저는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퀴즈 낼까요? 우리 학생들 많으니까. 중국. 자, 4개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그 속에 속한, 아주 불명예서 어렵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나오니까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이런 나라들이 플라스틱 그 감축에 대해서 반대라고 해요. 오일 머니를 가지고. 자,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2.2배가 증가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4등입니다. 플라스틱 생산.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외신에서, 외국 신문에서 작년입니다. 작년.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산더미처럼 플라스틱이 쌓인다. 그런데 전 세계 플라스틱을 생산해서 재생하는 퍼센테이지가 10%가 안 됩니다. 9%인데 우리나라는 뭐 어떤 발표는 뭐 60%였다고 그러는데 아주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60%가 안 되죠. 이치죠. 전 세계적으로 9%인데 우리나라는 30%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재활용. 이런 부분이 결국은 플라스틱 생산, 플라스틱을 생활, 저도 뭐 좀 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줄이자. 이런 것이 결국은 이 물난리, 재앙, 자연재해로부터 막 하나의 한 축이란 얘기죠. 탄소중립 실천에게. 나무 바가지죠 이게. 여기 뭐 커피인데 저는 그러다 저 오른쪽은 제 손인데요. 저는 제 나무 깎고 저렇게 지금 특기로 나무 깎는 일을 좀 하는데 이런 바가지 제가 만들었어요. 저도 막걸리를 마시면 아주 특별합니다 맛이. 이 플라스틱이나 또는 뭐 다른 그릇보다. 그래서 좀 이런 좀 생활화해야 될 학생들이 좀 계셔서 탄소중립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결국은 플라스틱 사용 덜 하자는 겁니다. 그런 게 탄소중립이니까 학생들 잘 아시겠죠? 자, 이제 기후 파탄의 단계입니다. 붕괴를 넘어서 파탄. 근데 파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해외 언론에서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9회 말 마지막인데 투 스트라이크 이제 3볼.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파탄이죠, 파탄. 파탄이라는 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자, 왼쪽은 이것도 제 비서관이 우진웅에 그려준 건데 왼쪽은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띠는 미래.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메말라가지고 부모도 잃고 이런 모습이 미래 어떤 걸 택할 것이냐, 왼쪽이냐 오른쪽, 바로 우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한국일보 윤영건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의 댐과 저수지의 존재론적 역할에 대해서 충남대학교 노재경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3분 전에 얘기했지? 끝나기 3분 전에.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한 2년 지났고요. 저기 저수지에서 논에 물 대고 이런 것이 제 전공이라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얼마씩 들어오는지 이걸 계산하고 그리고 또 물을 공급하는 이런 걸 했어요. 근데 2020년도에 용담댐에서 과다방류로 침수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금산 지역에 농경지가 물에 다 들어가고 하천이 넘치고 산에서 들어오고 용수로 통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홍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홍수를 했습니다. 홍수를 10분으로 하고 1시간 단위로 해서 용담 댐으로 들어오는 거를 10분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모델 만들어서 하니까 딱 맞았어요. 제가 만들어서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건 저는 안 쓰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홍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뭡니까, 이 비가 많이 오고 홍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쉬지 않고 일어나고, 야, 이게 기상이라는 게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이 기후 변화다, 기상 이변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상은 늘 변하는 게 기상이다, 그 말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수지 문제인데, 댐 문제고 저수지 문제인데, 저수지는 자료가 없어요. 저수위만 있습니다. 저수량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댐은 자료가 있죠. 들어오는 거 있고 나가는 거 있고 또 저수량 있고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수지는 저수량만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경험으로 해서, 야, 이거 만들 수 있겠는데, 저수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이 현업에 만들어라 계속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헐뜻 하면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회를 통해서 1년에 한 10번씩은 10차례씩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실무에 가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여태까지 말을 안 들어서, 하여튼 뭐 제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줄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페인도 벌이고 싶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을 썼어요. 이 기후 대응은 뭐 늘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존재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존재하고 있잖아요. 저수지도 존재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라는 뜻은 협력입니다. 협력.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역량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의 기능이 있잖아요. 필요해서 있었고, 우리 각자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맡은 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최대 역량을 발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아니고 협력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우리 예산에 앞서 이제 윤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500년 내에 처음 겪었다고 하잖아요. 처음 겪은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가뭄이 단골손님입니다. 이 충남 서북부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우리 기왕에 2015년 그때 엄청나게 우리 가뭄 겪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홍수 피해가 얼마나 말이죠? 이틀이죠. 이틀 동안 한 것이 과거 10년 동안에 뭐 한 달, 두 달 여름철에 겪은 그 홍수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 피해가 그렇게 났습니다. 이상 서두인데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역량을 발휘하자. 저수지도 역량 발휘하고, 댐도 역량 발휘하고, 하천도 역량 발휘하고, 관리자도 역량을 발휘하고, 우리 공무원도, 그 다음에 공사 직원들, 실무자들 모두 다 힘을 다 합쳐서 협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가 어떻게 됐고, 존재론, 환경, 이제 존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환경도 존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은 제가 정의하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 조건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모든 경계에 원활한 관계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환경이니까, 존재도 이제 그렇게 하려면, 존재도 최대 역량을 발휘하려면은 환경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렇게 보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존재론 쪽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쓰는 말입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목적 댐 그 7월 16일, 20일까지 전국 20개 다목적 댐을 제가 분석을 다 했어요. 그 자료를 말씀드릴 테고, 예당 저수지 말씀드릴 테고, 그다음에 이 댐 후보지 지천댐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릴 테고, 그다음에 하천 유량이 댐이 있을 때 없을 때부터 달라요. 그런 것 부분을 또 말씀드릴 테고, 근데 AI 시대잖아요. 인간이 AI고 잘 지내야죠. AI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자료 없으면 AI 일 잘 못해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람은 진실입니다. 이 진실해야 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AI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진실입니다. 자료고 진실이고 자료는 신뢰성이 높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자, 서로는 말씀드렸고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2년도 경주 흰남노 포철에 2조 손실이 있었습니다. 흰남노 지나갈 때. 근데 이게 저수지인데요. 한 180만인데 하류 사면이 붕괴됐어요. 이때 3시간짜리가 예산에 내린 것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건 2시간 동안 1m 넘쳤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거 10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제가 분석해서 제시한 것이 아래 그림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탑층 저수지인데요. 이게 동영상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탑정지에 24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그래도 새벽에 비가 또 아주 예산서 내린 것처럼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류에 이제 논산처인데 그것이 범람했습니다. 범람에서 주택도 침수가 되고 상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때도 이제 저수지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입량도 없고 방류량이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분석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대청댐을 가봤습니다. 논산에서 대청댐 가서 대청댐에서 또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자르고 있구나. 홍수가 나면 저수지도 그렇고 댐도 그렇고 물을 가득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지금까지 문을 활짝 열어요. 겁나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물이 꽉 차 있어서 참 자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분석을 해서 조선일보에 기구를 써가지고 잘한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더니 좋은데 연태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산에 보니까 이게 한 일주일 지났는데 차가 그대로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 이 예산에 있는데 이 피해액이 3,600 있는데 나중에 뉴스 보니까 뭐 7,000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뭡니까 이 경남은 지금 하천의 제방의 빈도를 200여 밀도를 높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오봉지 지금 15% 밑으로 떨어졌죠. 이런 것이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틀 동안의 피해액이 10년 동안의 최고액이다. 이런 것을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었고요. 이건 이때 이제 이 예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서산이 제일 많이 왔죠. 이것이 3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이 전국 기상청에 올라온 그림을 캡처한 것이고요. 가운데 빨간 것이 비가 많은데 1시간에 뭐 100mm 이상 3시간 동안 내리고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존재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존재론이라는 것은 존재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존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떠나면은 뭘 하냐?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일도 안 되죠. 공부도 안 되죠. 네? 잡념이 생기죠. 진실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엉뚱한 생각하는데 뭔 생각을 하냐?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재라는 것은 그렇게 이 말의 의미가 깊다 이런 얘기죠. 존재 상태에서 역량이 발휘된다. 효율이 제일 높다. 거기 힘이 가장 강한 힘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협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재론이고요. 환경론은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정반대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진짜 환경은 이겁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쭉, 여기 자료 없습니까? 다
다 공유해야 됩니다. 자, 나눠주세요. 환경운동도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이 존재론 개념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수지도 이 존재의 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가뭄이 들 때 그때 저수지 이름값을 하는 거죠. 위기일 때가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실무에서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걸 살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존재론이다 이런 것이고 이제 존재의 자리에서는 진실이 머물고 사랑이 머물고 생명이 작동한다.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얼마나 존재인지 알겠죠? 우리 학생들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존재감을 드러내면은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취직도 잘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앞으로 그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 환경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이제 특히 이제 댐과 저수지하고 하천인데 하천이 생태도 있고 그랬죠. 자연도 있고 인간도 있고 다 각자 존재감을 드러내라, 역량을 발휘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걸 전체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물을 가득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물을 비워놔요. 겁난다고 물을 확 뺍니다. 그래 하류는 앞서 윤 기자님 말씀하셨잖아요. 침수가 그렇게 넓은 지역에 있는데 저수지 보니까 물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건 잘못한 거죠. 물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굉장히 지수한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안 돼요.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뭐니 이제 학교 가서 또 계속 이야기 신부한테 이야기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실무자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시인해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안 하죠?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밀어서 이제 그런 짐작할 수가 있고 이 저수지에 이제 수위별로 이게 저기가 있어요. 할당이 있는데 저기 이제 최대 활용 지역이 물이 꽉 차면 홍수 나면은 그 위로 추가로 물이 쌓이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최대 한도로 홍수 시에는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 저수지 막으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댐은 더 많이 들어가죠. 비싸면 비쌀수록 활용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싸게 만들어 놓고서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도대체 댐에서 비가 얼마나 많이 왔길래 그렇게 잘 운영을 잘 못 하더냐. 시민들이 왜 그냥 방황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온 것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했어요. 이틀 동안 왔냐, 하루 동안 왔냐, 3일째 계속 오느냐. 이틀 오면은 3일째는 비 안 와요. 하루 오면은 이틀째 비 오는 것이 적어요. 이 하늘에 있는 비가 다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비가 안 와요. 이제 그런 현상도 다 파악을 하면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제 참고가 됩니다. 이건 이 댐에 이제 대해서 댐이 어떤 기능이 있냐, 20개 다목적 댐을 전체를 다 살펴서 제가 보니까 용수 공급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홍수 조절 이렇게 됩니다. 수질은 뭐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 많이 오면은 왜 그냥 이 피해가 많이 발생하더냐 이래서 이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일정 규모가 있어야 돼서 우리가 이제 유형 면적을 갖다가 저수량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저희 만수량을 비교한 것을 비만수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빨간 것으로 하니까 15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적어도 한 500은 돼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 지천댐을 하고 있는데 지천댐은 저걸 한 500 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비가 많이 와도 실무자가 허둥대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 이것이 여기에 이제 도입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목적 댐 만들었고, 다목적 댐에 보면 이제 빨간 것으로 해놨잖아요. 300이다. 이 난강댐은 80이거든요. 난강댐은 접시입니다. 이 지리산에 내려오는데
비 오면 난강댐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80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리산에 쏟아 보면은 물을 빼기 바빠요. 정신이 없습니다. 실무자체 잠을 못 자죠. 밤새입니다. 20개 다목적 댐 중에서 7월 달에 16부터 17이죠. 그래 보령댐하고 난강댐 두 군데가 24개 열었어요. 방류가 나머지는 문 다 닫았습니다. 이제 비가 그렇게 닫을 정도가 됐었고, 두 개 이제 보령댐 비가 왔죠. 근데 비가 와서 이제 방류를 했는데, 방류를 하는데 방류를 조금 해라, 더 조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존재론적 운영이다.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는 운영이다. 그거를 연습하고 그걸 따라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 기록을 20개 다목적 댐을 전체를 자료를 제가 좀 내려받아서 그려본 겁니다. 이걸 전체를 다 그려서 해보니까 피크가 한 93%를 줄였어요.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양을 그 차이를 보니까 한 93%를 줄였다. 댐에서 홍수를 전부 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효과가 크죠. 홍수 조절 효과입니다. 그 댐의 운영 효과죠. 이걸 언론에 냈어요. 내가 이것 좀 싫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 국민들이 알으면 댐에서 이렇게 홍수 나면은 그 피해를 줄여주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 도움이 되고 그 협력이 되는데 그 협력 바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잘한 것도 있으면 잘한 것도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난강댐은 이게 들어오는 대로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면은 넘칩니다. 큰일 나죠. 근데 첨두량을 난강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3% 줄였어요. 잘한 거죠. 자, 이 보령댐은 어떠냐 하면은 이 방류량이 63% 줄이고 첨두량 95% 전에 방류량을 더 줄일 수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가 더 많은 비가 올 수가 있잖아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은 따라서 못 합니다. 사고가 터지는 거죠. 이건 이제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꼭 새벽에 큰 비가 와요. 새벽에 큰 비 오면은 일이 터지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빼주면서 그러고서 이 댐이나 이 저수지에 물을 꽉 채고서 홍수 때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제 그걸 못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예당 저수지 앞서 앞서 윤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50몇 분 나왔는데 저는 계산을 없는 것을 유입량 계산하고 방류량 계산을 다 했어요. 최대 나간 것이 얼마냐면 2,400이에요. 아까 350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기록이 없어요. 제가 계산한 거예요. 전부 여기 수위는 있어요. 관측 수위에 10분 내로 쭉 있거든요. 거기에 딱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했으니까 최대값이 2,400이 나갔다 이런 얘기죠. 2,400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존재론을 이야기하고 역량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1,000을 줄일 수가 있더라. 한 50%를 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빗금친 부분이 있죠. 빗금친 부분만큼 저수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직원들 굉장히 바빠요. 밤샘다. 밤샜는데 고생 굉장히 많이 해요. 인력도 딸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 개선 여지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훈련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된다.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역량을 발휘하면은 하류의 수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침수를 많이 줄여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지천댐입니다. 시간이 얼마 됐어요? 네? 아니 저한테 시간 얼마? 5분? 5분이 끝내요? 네, 알겠습니다. 지천댐입니다. 이 지천댐 용수 꼭 필요하죠. 그 용수가 부족하고 요즘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있죠. 물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다. 이제 필요하고요. 이 다목적 댐이 이제 어디입니까? 보령댐. 보령댐은 하루에 23만이면 끝입니다. 이 물이 부족한 상태죠. 이거는 이제 지천댐이고요. 근데 비가 많이 온 거를 전체를 다 이 댐에 그동안 기록을 전체를 다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홍수 날 때 얼마나 이 유입량이 많았고 방류량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전체를 다 이 기록부터 살펴봤고요. 대청 댐도 보고 보령 댐도 보고
그다음에 용담댐도 보고 부안댐도 보고 이렇게 있어요. 다 보고 저 주변의 댐을 다 살펴서 과거 기록을 살펴서 우리가 이제 이 지천댐이 건설이 된다면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안댐은 뭐냐면은 수문이 없어요. 수문이 저수지처럼 이 저수지에 수문이 없는 저수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홍수 나면 어떻게 돼? 문이 안 달렸으니까 물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잖아요. 그것이 홍수 조절을 최대로 잘하는 거예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비싼 돈 주고서 문짝을 큰 거를 달아놨더니 문을 활짝 열어댔게요. 그거는 이름감을 박탈하는 거죠. 그 실무자에 못 드물르고 그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런 겁니다. 보면은 이것이 물을 가득 차고서 넘치는 물만 내보내져요. 그게 AI 시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자료 주면은 그게 최대 효과예요. 이제 지천댐에 대해서 태풍 루사가 지나간 거, 흰남노 넘쳤던 거, 그런 것을 전체를 지천댐에 넣어봤어요. 넣어봐가지고, 근데 이제 설계하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지천댐이 만약에 이 건설이 되면은 하류에 이제 하천에 이제 이 지천이 있거든요. 거기 하류 지천교가 있는데 거기 수위로 한 3m 정도 내리겠더라. 큰 비가 내렸을 때. 그러면 하류의 주변에 이 침수 피해 많이 줄이죠. 부담을 많이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수량 아까 이 만수량에 비교한 비만수량으로 보면 한 500mm 뛰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하면 1억 나와요. 지금 이 계획 발표는 5,500이 됐는데 아무래도 검토할 사항이다. 이게 기본이고 우리 기본을 지켜야 된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기본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은 비가 얼마나 많이 온가 본 거예요. 일본 봐서 용담댐이 930인데 구주에 한 930짜리를 보고 보니까 이 비가 이제 보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있어요. 이 한국은 1,400인데 일본은 1,900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유출은 850인데 1,400이죠.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유출이 더 높아요. 일본이 비도 많이 오고 하천에 물도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태풍 불 때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나머지 기간에는 양이 적습니다. 한 4배, 5배 적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래 동그만 거 그래프하고 이제 이 건강의 유량인데 과거에 이 측정한 거를 해니까 딱 맞춰가지고 이걸 근거로 분석을 쭉 했어요. 댐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럼 댐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홍수 때는 수량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평가수 때는 수량을 높여줍니다. 이 하루 하천의 유황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댐의 저수량을 활용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종합한 것이 되겠고요. 앞서 AI하고 협업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 AI를 안 쓸 수가 없죠. AI가 해주는 것이 너무나 많죠. 사람은 진실이고 AI는 자료인데 신뢰도 높으려면 그것도 진실이고 똑같은 거예요. 신뢰도 높은 거니 그렇게 해야지만이 AI하고 사람하고 협력이 된다. 근데 사람이 그거를 놓치면은 AI한테 사람이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진실이다. 그 바탕으로 해서 협력을 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용수댐, 대청댐인데 이제 자료 좀 신뢰도가 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거를 자료를 개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자료가 없는데 이 자료를 만드는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다. 이 댐하고 저수지하고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DR도 하고 리오도 하고 이런 구호도 정해서 제가 학회 때마다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하는 말을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 처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이 분야에서 교수들도 이런 얘기도 안 쓰고 그러는데 처음 쓰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도 힘을 다하고 이 공무원도 실무자도 힘을 다해서 존재하는 자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행복도 가져오고 또 건강도 보장한다. 그리고 이 물관리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가 기회다.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해서 힘을 합쳐 협력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제해주신 충남대학교 노재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의 발제가 끝났고 잠시 토론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좌장이신 한국기후환경연구소 김호 기사님께 주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옥입니다. 오늘 그 기후 적응형 물관리 방안에 대해서 컨퍼런스의 좌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매년 그러니까 100년 만에 가뭄과 500년 만에 홍수가 번갈아 이렇게 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윤영권 기자님께서 그 기후 위기, 기후 붕괴, 기후 파탄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그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또 그 이 현재의 이 재난은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한 거고요. 하천 정비 그리고 농지 안전망 강화가 필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금 가속화되고 그 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반해서 대응해서 존재론적 홍수 운영을 말씀해 주셨던 노재경 교수님께서 그 단순한 수문 조작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공 구조물과의 그런 관계적 균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을 전부 다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문가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충청남도 그 물관리 정책 과장님이신 공상현 과장님과 충남연구원 김홍수 연구위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 발표를 들으신 소감과 그리고 기후 적응을 위한 물관리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공상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물관리 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공상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발표를 보셨는데요. 잘 들었는데, 먼저 그 윤영건 부장님께서 기후 붕괴하고 기후 파탄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물 부족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2012년부터 이렇게 보면 그 물 부족, 물 위기라는 이 말이 충청남도를 빼놓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에 이제 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보령,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보령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 보령댐을 비유를 할 때,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꽂고 있는 환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사실상 댐 기능 역할은 끝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청댐의 크기가 16억 톤이에요. 저장량이 할 수 있는 게요. 근데 이제 보령댐 같은 경우는 그 16분의 1 정도 돼, 1억 1천만 톤 정도 되는데, 1억 1천만 톤이면 이제 크게 작지 않은 댐인데 입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유역이 비가 와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역이 너무 작아가지고 항상 물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기후 위기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물을 항상 저장할 수 없는 곳이 보령댐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2016년 이 저수율이 아마 7%, 8%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급하게 해서 금강물을 퍼올리는 도수로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 도수로 설치해서 물을 지금도 퍼올리고 있는데, 관심 단계에 접어들면 퍼올리거든요. 보통 관심 단계,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40% 중반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관심 단계에서 물을 퍼올리기 시작하는데, 보령댐 아까 쓰는 돈이, 여기서 이제 하루에 쓰는 양이 한 26만 톤, 25만 톤, 이 정도 써요. 그런데, 이 금강에서 퍼올리는 물이 11만 5천 톤 하루에 최대. 그래서, 연간 거의 한 반 이상을 퍼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마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항상 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의 댐을 지금 보령댐 말고 새로운 어떤 수원지를 찾아가지고서 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댐이 이제 지천댐, 아까 노재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제 물을 저장할 수 있고 홍수도 예방하고 가뭄도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유일한 게 이제 우리 충청도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곳이 지천, 청양부여에 흐르고 있는 지천인데 그 댐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수원을 확보해서 이 물 위기 시대, 기후, 이 붕괴 시대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두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기후 위기로 인한 물 부족, 그리고 용담댐, 대청댐 이렇게 지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충남의 물 부족과 그리고 또 아까 노재경 교수님과 그리고 또 윤영건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시대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물 부족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의 기후 위기로 인한 물 부족과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 물 공급이 용수 확보가 경쟁력이다,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충남연구원의 김홍수 연구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충남연구원의 김홍수입니다. 저는 이제 앞에 두 분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우선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방안에 대한 사실 전체적인 조금 측면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여건 변화를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올 여름 내내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폭염이 지속되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몇 년간 겪어온 극심한 호우 같은 경우에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와 함께 이제 물관리 어려움과 중요성이 새삼 일깨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특정 지역에 강우가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전문가들에서는 이제 기후 변동성이라는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런 극심한 건조와 수균의 급값을 가지고 과거 대비 변동성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물 관리 여건은 매우 불확실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한 가뭄과 홍수, 좀 뭐 강우 패턴 등 패턴의 이제 변동이 커지면서 기존에 이제 물 관리 시스템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수질 오염이라든지 생태계 교란 등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기후 변화는 앞으로 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집중호우 피해 지역으로 이제 충남의 이제 예산이라든지 서산 지역의 사례도 이제 앞에 발표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이제 지금 최근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가뭄 피해가 이제 심각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여름철 강수량이 상당히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백산맥의 이제 팬 현상으로 인해서 가뭄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사실은 강릉 지역의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오봉저수지가 이제 그 역대 최저치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뭄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강릉 지역의 가뭄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이제 비교해서 이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근에 이제 가까운 속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은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지하댐을 건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함으로써 유수율을 높여서 이 가뭄 문제를 좀 해결을 했다고 이렇게 그런 사례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양과 고성, 삼척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저수지하고 지하수를 활용한 수원 다변화를 통해서 가뭄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에 대비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가 그러면 물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라든지 대처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강릉시만의 이런 가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지역이 이쪽에 국한돼서 일어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변화와 이제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통합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책 추진이 좀 미진했다고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물 관리 일원화를 시작으로 2018년에 통합 물 관리를 추진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좀 봤을 때 그 조직의 통합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 단계별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통합 물 관리를 위해서 이런 필요한 이제 구성 항목별로 이렇게 몇 가지를 보면요. 우선은 유역의 이제 공간적인 통합이라든지 물순환 과정,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물 이용이나 재해, 수질 관리, 그 수전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통합 관리에 이제 큰 틀만 만들어진 것 같고 그 전반적인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후 위기에 이제 대응한 물 관리 방안을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함께 같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제 물 관리 여건 변화가 단순한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수질과 생태, 시민 참여, 그다음에 기술 혁신 등 통합적인 접근과 적응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물 관리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 공급 수월성과 물 재해 안정성을 고려한 주거 및 산업단지 등의 도시 개발과 물순환 건전성과 물환경 건강성을 고려한 토지용 및 산업구조 개편, 그리고 인구 분산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한 계획 요소로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물 관리 방안 관련해서 포럼에서의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기후 변동성 확대에 따른 통합 물 관리 혁신을 위해서 워터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워터믹스 전략을 이제 국가 물 관리 중심 축으로 삼아서 수원의 다변화라든지 물순환 촉진, 산업 용수 공급 체계 개편, 기업의 책임 있는 참여까지 포함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구축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남도에서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라든지 도시화, 산업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수자원과 처리 기술을 통합해서 유연한 물 공급 체계를 설계하는 워터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지금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 어느 고등학교에서 오셨나요? 학생분들. 너무 귀중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예? 아, 온양여자중학교. 예, 반갑습니다. 예, 한번 웃어주시죠. 오늘 이 컨퍼런스가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가지고, 예,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오셔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 김홍수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그리고 극한 혹염, 또 호우 등 물관리 여건의 변화, 그리고 한계점, 생태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용 체계가 변화되니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수 연구위원님께서 워터믹스 전략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통합 물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2년 전에 중국 사천성의 사천성 생태환경연구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충청남도나 그리고 국내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원격 조정 시스템을 사용한 물환경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빅데이터와 디지털 트윈 등 요즘 인공지능과 더불어 이런 것들이 전부 장착된 물환경 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제 작은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이런 성찰과 논쟁이 기후 위기의 물 가치와 권리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눈 이런 통찰이 단지 공론으로 흩어지지 않고 구체적인 법률 개정 그리고 예산의 분배 그리고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발제자 분들과 그리고 여기 토론해 주신 분들께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지만 어려운 거는 조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 통역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역을 위해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에 있는데요. 한번 발표 자료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비에는 방류를 했는데 이 정도도 방류를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수 때는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방류할 때는 언제냐? 홍수가 끝나면은 서서히 적정하게 그리고 하류 피해가 전혀 없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평상시. 근데 비 많이 오면 겁난다고 활짝 열어요. 그거 잘못하는 거죠. 특히 지금 제가 방금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특히 보령 때 물이 부족한데 높게 홍수 때는 물을 저류를 시켜서 그거를 아껴서 나눠서 써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분석을 하고 싶어요. 홍수 때 이상이 없는지 홍수 때 이상이 없는 수위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그래서 홍수 때 물을 많이 확보해야 평상시 특히 이제 서북부 물이 부족하잖아요. 충당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제가 잠깐 생각했어요. 제가 분석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충남도 아주 절실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23만 톤뿐이 안 돼요. 근데 능력이 그렇습니다. 이 답은 제가 수위를 더 높여도 되겠다. 제가 이제 수양공사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높여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겁을 먹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근데 홍수 때면은 문을 열어 제끼거든요. 열지 말고서
가득 찰 때까지 조금씩 그걸 유지해라 이런 겁니다. 홍수 때는 끝나면은 조금씩 열으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잘 되셨나요?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옆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 강릉 사태를 보면서 저도 노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도 강릉 사태를 보면서 충청남도가 그런 사태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지금은 강릉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충청남도 뭐 여기 보령이나 공주, 전 공주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일을 우리가 시민들이 겪지 않으려면 지금 그 수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대답이 저는 어느 정도 됐다고 전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 강릉 사태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잠깐 듣고 싶었습니다. 네. 예, 강릉은요, 그 가뭄이 예상 외로 이제 심하게 왔잖아요.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책은 했을 텐데. 근데 이제 가뭄이 들면은 우리 충남 서북부 그때 들었을 때 보면은 가뭄 들면 어떻게 되냐면 지하수 파고 포크레 이제 하천 바닥 파고 뭐 이러거든요. 그 대책이 아닙니다. 이게 임시 방편인데 뭐 소방차가 가야 뭐 임시 방편이잖아요. 평상시 절약분이 없어요. 평상시 절약해야 되는데 물을 100을 요구를 하는데 100을 다 안 주면 뭐라고 하잖아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절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절약을 해야 된다. 이 절약하면서 극복하면서 또 물이 부족하면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이 충남 같은 경우는 지천댐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이 다른 지역에서는 절약하면서 또 이제 저수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천에서 물을 거꾸로 퍼 올려요. 양수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저수지에 물을 저류시켜서 또 나눠서 쓰고 이랬죠. 절약과 동시에 다양한 확보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오늘 준비된 세션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예. 말씀. 저기 노재현 교수님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댐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원료시킨다고 했잖아요. 방송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 충북 괴산댐에 그게 원료댐이라고 해서 그것만 넘어갔잖아요. 근데 흔히 이제 수자공사에서 얘기할 때 댐이 이제 견딜 수 있는 그 높이 있죠. 이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댐들이 그렇게 원료에 됐을 때 그 뭐 붕괴라든가 그런 위험성은 없나요? 이 댐이요. 이 괴산댐은 옛날에 설계할 때 좀 약하게 설계한 거고, 지금 이제 다목적 댐은 그렇지 않아요. 이 다목적 댐은 설계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제 그 만수위로 해서 이제 또 그 위로 이제 홍수위가 있거든요. 계획 홍수위가 있어서 계획 홍수위에 물이 꽉 차도 끄떡 없어요. 끄떡 제가 볼 땐 그거보다 더 올라가도 되는데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계획 홍수위까지 꽤 이게 있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 보령댐은 제가 이제 앞서 이제 강호 기록을 하루 이틀 이 기록을 지금까지 기록된 거를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보령댐이 1등입니다. 이틀 비가 1등이 580인가 이렇게 내렸는데 23년이에요. 괜찮았거든요. 끄떡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해서 보령댐은 수위를 더 높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이게 이 충남 서북부 물 문제 부족하는 거 많이 해소될 거다. 제가 지금 이제 이 토론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끄떡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하고요. 그럼 뭡니까? 이 저수지, 조그만 저수지 많잖아요. 그리고 이 비가 왔으면 저수지 다 무너졌어야 돼요. 저수지 여수를 통해서 다 원리하면서 괜찮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예. 보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소액 에어컨 고친다 이렇게 했었는데 세 번째에 도깨비불을 받아서 불이 났는데 또 그 해에
물난리까지 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물 저장고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물 저장고가 있어서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을 저장을 어느 정도 배치를 해놨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물 난리가 제가 알기로 3번 연속 해 3년 동안 계속 났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저장고 만드는 거가 어려울까요? 글쎄요, 이 저장고 물이요, 물 수량이 엄청나요. 그 이제 저장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댐이 저수지만 해도 규모가 크잖아요. 저장고는 뭐 손바닥 많은 거잖아요. 그 감당이 안 되죠. 그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전국 어디서든지 그럴 개연성이 다 있어요. 비가 뭐 그렇게 쏟아지니까. 근데 그걸 저장고로 해결할 수 있다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도 막 그렇게 비가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땅속 깊이 10m짜리 관계 뭐 이런 거를 파가지고 우리 물을 뺄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저장고 뭐 이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수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강릉 이제 물 부족 사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정치적인 문제도 좀 상당히 깊이 개입돼 있어요. 뭐냐면 역대 시장들이 수자원 그러니까 댐을 또는 저수지 큰 강릉 시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니 환경단체나 기타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표를 얻고 다 보니 그걸 기피해온 거 그동안 계속 미뤄온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정치적인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것 중에 하나 우리 지천댐 관련돼서 지금 충청권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반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찬성만 할 것이냐, 이런 걸 정말 차분하게 생각하고 정말 미래가 앞으로 이제 기후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고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반대다, 찬성이다 양쪽으로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강릉 사태가 우리가 지금 강릉하면 사실은 바다 아닙니까? 지금 바로 물 옆에 바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뭐 물이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도시가 이렇게 막상 닥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도 어떠한 사태를 보고 사건을 보고 보낼 때 이게 과연 왜 반대를 왜 찬성하는가 차분하게 감성적으로만 보지 말고 감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아침에 저는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왔는데 태청 때문입니다. 제가 먹고 있는. 근데 태청 때 만약에 당시에 반대했던 분들이 그 반대의 논리에서 태청 때 안 만들어서 못했을 뻔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기후 전반적으로 기후 붕괴 시대에 어떤 누구도 사람이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실제로 올 여름에 내린 이 극한 후는 그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니라 기후 위기가 우리의 경제, 안보 그리고 일상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뉴 노멀의 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대차대한 시점에서 기후 변화에 적응해서 어떻게 충청남도가 물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변동성이 극대화된 그 기후 환경 속에서 충청남도의 기후 적응형 물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묻게 되었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좌장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하고요. 이번 컨퍼런스를 마치겠습니다. 예, 마쳐도 되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 원래 공주에 있다가 대부분으로 사진 찍어.